잠자기 전에 먹어서 몸을 망치는 음식을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일단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 질환이 8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뇌신경이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치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잠만 잘 자도 우리 몸 질병의 80%는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 몸을 수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쌓인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고 염증을 제거해주고 오래된 세포는 떨어져 나가게 하고 새 세포가 자라게 하고, 뇌신경도 재조합이 이루어지죠. 낮 동안 있었던 일들 혹은 기억, 학습했던 것들을 자는 동안 재조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일단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 질환이 8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뇌신경이 재조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멍한 상태, 맑지 않은 상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브레인 포그라고도 말하죠. 뇌가 맑지 않은 것을 안개가 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또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죠.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우울증이 6배까지 증가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뇌신경이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치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율신경에 손상을 준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뇌가 맑지 못하다는 것은 내 몸에 대한 어떤 관리 능력, 지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하죠. 그게 자율신경이잖아요. 밥 먹으면 위산이 나와야 되고, 걸어갈 때 균형을 맞춰야 되고, 눈의 초점 저절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뇌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특히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뇌신경이 타버립니다. 신경이라는 것은 전기선과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전기선에 과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합선이 일어나고 불나잖아요. 오작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뇌신경에 오작동이 일으키면 치매가 오는 거죠. 첫째로 간단하게 숙면하는 효과가 있겠죠. 잠을 잘 자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대사량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그렇죠. 우리가 저녁에 먹는 음식은 아침, 점심, 저녁을 통틀어서 20% 정도만 해주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적게 먹는 것이 잠자는데도 더 도움이 되죠. 우리가 이제 야식을 먹으면 혈당이 증가하는데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증가하잖아요. 도파민 분비량이 증가하거든요. 뇌신경은 흥분하죠. 대신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뭔가요? 잠을 자게 하는 진정 호르몬이잖아요.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점심을 좀 든든하게 먹고 저녁은 좀 적게 먹는 게 좋죠. 간헐적 단식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점심 때 든든하게 먹고 저녁 때부터 다음날 점심 때까지 굶어주는 거죠. 그러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화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야식을 줄여주면 소화관이 쉴 수가 있죠. 밤 동안 위장이 아예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밤 동안에도 공복 운동이라는 것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밤에 음식을 먹지 말아야 위장관도 스스로 청소할 수 있다. 그래서 위장, 대장, 소장이 튼튼해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죠. 저녁에 대사량이 떨어지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음식을 먹으면 그 남잖아요. 남는 게 어디로 가요? 뱃살로 가는 겁니다. 야식을 줄이셔야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자는 동안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사량이 엄청납니다. 뇌도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고 공복 운동도 하고 또 피도 돌고 있기 때문에 야식을 줄여주고 속을 비워주시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효과인데요.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을 개선시켜줍니다. 야식을 하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혈당이 올라가면 도파민이 나오고 아드레날린이 나오거든요. 그게 흥분된단 말이죠. 뇌가 흥분되니까 뇌가 쉴 수가 없죠. 우리가 자는 동안만이라도 뇌는 좀 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뇌가 쉬지는 않습니다. 뇌는 낮에 생활을 할 때나 잘 때나 똑같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대신 낮 동안 있었던 일들 재조합하고 기억을 재분배하고 또 학습된 것들을 재배열시켜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는 동안 뇌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음날에 인지기능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식을 먹어서 소화기능을 막 활성화시켜 놓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화효소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다른 대사기능에 사용되는 대사효소들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뇌기능의 대사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뇌가 맑지 못하게 된다.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야식을 끊어야 머리가 좋아집니다.
잠자기 전에 먹어서 몸을 망치는 음식을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카페인이고, 둘째는 티라민이고, 세 번째는 당분입니다. 카페인은 다 아시다시피 뇌신경을 흥분시키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데는 아주 좋지 않죠.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커피 끊으셔야 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은 불면증으로 분명히 상담하러 오셨는데 커피를 여전히 마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는 무조건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가 않나 봐요. 왜냐하면 중독성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 거죠. 커피에 카페인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다 분해돼서 잠자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경험상으로 보면 아침에 먹는 한 잔의 커피도 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무조건 끊으시라고 하죠. 두 번째는 티라민이라는 영양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미노산인 티로신의 분해 산물입니다. 뇌신경을 흥분시킵니다. 뇌를 흥분시키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술, 맥주, 와인, 치즈, 막걸리, 염장한 고기, 젓갈, 그다음에 말린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와인 한 잔 하면서 치즈 한 조각 먹으면 최악이겠죠. 그 다음에 약물과도 이 상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울증 치료제나 파킨슨병 치료제, 결핵 치료제, 편두통 치료제, 이런 약물이 이 티라민의 분해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뇌신경이 계속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버리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치즈 증후군이라는 병이 다발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티라민이 분해되지 않아서 뇌신경을 흥분시키고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를 증가시켜서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이제 당분입니다. 우리가 당분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올라가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죠. 야식을 하게 되면 수면에 방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염분도 사실 수면에 방해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혈압이 올라가면 뇌신경이 흥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뇌신경은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데 우리가 자는 동안 노폐물을 좀 빼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혈압이 상승하면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죠. 림프 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는 짜게 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리하자면 커피 같은 카페인 드시지 마시고 발효된 식품들, 치즈, 와인, 맥주, 막걸리, 말린 생선, 염장된 생선, 젓갈 같은 것도 피해 주시고요. 잠자기 전에 와인 한 잔, 치즈 한 조각 먹는 습관이 있으시면 끊어버리시기를 권합니다. 숙면을 도와주는 음식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대추죠. 대추는 천연 진정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진한 대추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제가 요즘은 식초도 많이 권하는데요. 이 식초가 사실 간 기능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간이 해독되어야 몸이 이완되고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되죠. 또 식초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뇨 작용입니다.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죠. 뇌신경도 굉장히 많은 노폐물이 쌓이는 곳입니다. 뇌신경의 림프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림프 순환을 활성화시켜주는 음식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식초입니다. 잠자기 전에 식초 희석물 한 컵 정도 드시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도 좋죠. 바나나와 우유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트립토판 성분 때문이죠. 바나나와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트립토판 성분이 변하면 세로토닌이 되거든요.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이 세로토닌이 한 번 더 변하면 멜라토닌이 됩니다. 멜라토닌이 수면을 도와줍니다. 젊은 사람들의 불면증은 대부분 일시적인 경우가 많죠. 젊은 사람들의 불면증은 그냥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흥분하잖아요. 그 걱정 때문에 교감신경이라는 게 흥분을 하고 신경이 흥분을 하면은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환경만 개선이 되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노인성 불면증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뇌의 힘이 약해지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들은 누워서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자잖아요. 왜냐하면 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성에서 수면으로 전환될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뇌의 힘이 강하니까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그런 뇌의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잠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해결하기보다는 보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오히려 뇌력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약물의 양을 점점 늘려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뇌의 힘을 길러주는 데 집중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명상이란 것이 머릿속에 생각을 전혀 없애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에요. 뭔가 한 가지 생각을 골똘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되면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몇 평짜리를 사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들 개발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뇌력을 기르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운동이에요.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신경을 발달시키는 거잖아요. 운동신경 발달시킨다라고 얘기하죠. 운동신경이 발달하면 우리 몸을 조절하는 자율신경도 함께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뇌 전체의 힘이 강해지죠. 운동 열심히 하면 몸이 피곤해져서 잠을 더 잘 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불면증 극복에도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반신욕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집집마다 욕조를 없애는 곳도 많던데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욕조가 꼭 있어야 됩니다. 반신욕이란 것은 우리 몸을 중탕해서 온몸의 피를 구석구석 모두 보내주는 행위거든요. 뇌신경 구석구석에도 혈액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뇌신경 구석구석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신욕 매일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매일 못하시면 2, 3일에 한 번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앞에서 운동 말씀드렸는데 운동을 하면 피곤하잖아요. 여기저기가 아파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지만 또 아파서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운동한 만큼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죠. 스트레칭을 해야 몸이 이완이 됩니다.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 해주시면 잠자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요즘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하는 스트레칭이 폼롤러 스트레칭입니다. 폼롤러 아시죠? 이렇게 스펀지 길게 만든 막대기인데요. 그것으로 이제 척추 마사지, 골반 마사지 해주시면은 몸이 시원해지고 잠을 잘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잠 못 자시는 분들 중에 하지 불안 증후군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다리에 피가 잘 통하지 않고 저리고 다리가 내 다리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못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리가 불편한 것을 없애주는 것이 폼롤러 스트레칭입니다. 이 골반에 있는 근육들, 척추에 있는 근육들을 싹 마사지를 해주시면 이완이 되면서 시원해지고 잠이 잘 오게 됩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TV 보는 습관도 사실 좋지 않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것이 수면에 방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수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잠이 막 오다가 그 시기를 탁 놓치면 잠을 못 자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TV를 보고 있으면 그 시기를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습관적으로 잠자는 시간을 루틴으로 만들어 두시기를 또 권합니다. 사실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은 잠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책을 보다가 자기도 하고 TV를 보다가 TV 켜둔 채로 잠을 자기도 하잖아요. 또 음악 듣다가 자기도 하고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폰을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은 뇌신경을 흥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만들죠. 이 두 가지는 어두워지면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잠을 잘 자면 모든 질환에 도움이 되죠. 우리가 자는 동안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면 그런 수리가 되질 않습니다. 자가 수리가 되지 않는 거죠. 하루 종일 공부를 했지만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정리가 안 되거든요. 학습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면역력 향상에도 잠자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질병 치유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위장질환, 간장질환, 심장질환,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모두 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이 진짜 중요하죠. 잠만 잘 자도 우리 몸 질병의 80%는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을 잘 자면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잖아요. 또 노화를 막는 이 최천병이 수면이거든요. 우리 삶의 3분의 1은 잠을 자야 하잖아요. 인간의 숙명 같은 것이거든요. 잠을 절대 희생하지는 마십시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